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90살 이상 살 것이라고 믿습니다. 건강을 관리하고 병원 정기검진도 받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놀라운 진실은 실제로는 85%의 사람들이 82번째 생일을 맞기도 전에 세상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이유가 유전이나 단순한 운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건강하게 보이는 많은 어르신들이 매일 무심코 저지르고 있는 5가지 실수 때문입니다. 아주 흔하고 사소해 보이지만 이 실수들만 피해도 삶의 질은 무려 10년에서 15년이나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렵다면 지금부터 소개할 한 인물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오늘의 주인공은 서울 강동구에서 살아가는 73세의 은퇴 교장 선생님 김서현 님입니다. 은퇴 직후 그는 건강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반려견 보리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고 주 2회씩 친구들과 장기를 두며 바쁜 일상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평소처럼 개를 산책시키다 가볍게 넘어졌고 병원에서 예상치 못한 진단을 받게 됩니다. 혈압이 조금 높네요. 비타민 D도 많이 부족하고 인지 기능도 다소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처럼 방심하다간 80세를 못 넘기실 수도 있어요. 그날 밤 김서현 님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겉보기엔 멀쩡했던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그때부터 그는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여정은 단지 그 자신만이 아니라 많은 이들의 생명을 바꿀 수 있는 이야기로 확장되어 갑니다. 처음 그가 마주한 실수는 바로 약물 과잉이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만큼 건강에도 신경 썼던 김서현님의 약장은 작은 약국 같았습니다. 혈압약, 콜레스테롤 약, 수면제, 소화제 등 매일 10종류가 넘는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 약들 대부분은 각기 다른 병원에서 각기 다른 의사들에게 처방받은 것들이었고 그중 서로 상충하는 성분도 있었습니다. 특히 2가지 종류의 혈액 희석제를 동시에 복용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땐 마치 몸 안에서 폭탄을 품고 사는 기분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약이 문제라는 사실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바로 증상이 생기면 약부터 찾는 습관, 그리고 하나의 약이 또 다른 증상을 불러와 또 다른 약을 필요로 하게 되는 악순환입니다. 수면제를 먹고 나서 낮에 졸리면 각성제를 처방받고 그게 또 위장 문제를 일으켜 제산제를 복용하고 결국 그는 하루 내내 의약품에 의존하며 사는 노인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김서현님은 용기 내어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모든 약 목록을 정리해 약사와 함께 3개월마다 정기 점검을 받기로 했고 모든 처방을 단일한 의사와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약을 처방받을 때마다 꼭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약은 기존 약을 대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하는 건가요? 그리고 가능한 한 비약물적 해결책을 먼저 시도했습니다. 혈압은 명상과 걷기 운동으로 조절해보고 수면은 수면 위생 개선과 생활 리듬 조정으로 접근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그는 복용약의 수를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동안 겪어왔던 피로감, 소화 문제, 잦은 어지럼증 등이 대부분 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모든 증상은 병이 아니라 약의 부작용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의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은 더 안정적으로 조절되었고 잠도 깊게 잘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다시 기분 좋은 일이 되었습니다. 김서현 님이 마주한 2번째 실수는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저지르는 일상이었습니다. 바로 식료품 저장실 속에 숨어있는 건강의 적들입니다. 병원에서의 진단 이후 김서현 님은 자신의 식습관을 점검해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통곡물 시리얼, 무설탕 음료, 저지방 과자, 건강 간식들로 채워진 냉장고와 찬장은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딸이자 영양사인 김아윤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표지만 보지 말고 뒷면의 재료부터 봐야 해요. 그 순간 김서현 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건강식으로 알고 있던 시리얼에는 설탕이 도넛보다 많았고 무설탕 음료에는 아스파탐 같은 인공 감미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성분은 노인의 인지 기능, 저하와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매일 아침 먹던 통곡물빵에는 고과당 옥수수 시럽이, 저지방 요거트에는 숨겨진 설탕이 가득 들어 있었고, 통조림 수프에는 나트륨이 하루 권장량을 넘는 수준으로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서연님을 가장 놀라게 한 건 탈수 상태였습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덜 느끼게 되기 때문에 목이 마르지도 않았는데 실제로는 몸 안이 마른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는 갈증을 배고픔으로 착각했고 그 결과 불필요하게 간식을 먹는 습관이 생긴 것이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서현님은 딸과 함께 식단을 대대적으로 정비했습니다. 이름하여 5번 이하우 건강식단법이었습니다. 포장식품은 재료가 5개 이하인 것만 선택한다. 가급적이면 재료를 다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일 것. 오후 5시 이전에 물 5잔을 마신다. 이는 야간에 화장실을 자주 가지 않으면서도 하루 수분을 채우기 위한 전략. 매일 5가지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섭취한다. 자연의 색은 건강의 색이라는 믿음 아래 실행한 규칙입니다. 그는 설탕이 많은 간식 대신 견과류와 삶은 계란, 흰빵 대신 진짜 통곡물빵, 가공육 대신 삶은 닭가슴살과 생선, 음료는 허브티와 레몬수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아침에는 일어나자마자 물 1잔을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물병에 시간대를 표시해 목표 수분 섭취량을 시각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수분 함량이 높은 오이, 수박, 방울토마토를 간식으로 챙겨 먹는 것도 그의 새로운 습관이 되었습니다. 결과는 생각보다 빨리 나타났습니다. 당뇨병 전 단계였던 수치가 4개월 만에 정상으로 회복되었고 피부톤이 맑아졌으며 하루 종일 지속되는 피로감이 사라졌습니다. 염증 수치도 낮아지고 관절 통증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의사도 놀랄 정도로 신장 기능 수치가 호전되었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식비가 30%나 줄어들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싼 건강식을 사야 건강해지는 줄 알았는데 진짜 건강한 음식은 의외로 간단하고 저렴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한 번쯤 주방에 있는 식재료의 성분표를 들여다보세요. 혹시 설탕, 감미료, 고가당 옥수수 시럽 같은 단어들이 보인다면 그건 건강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적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번째 실수에 대해 알아볼 차례입니다. 이 실수는 노년의 독립성과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하지만 그 실수는 대부분 좋은 의도로 시작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김서연님이 직면한 3번째 실수. 그것은 너무 조심하려다 오히려 건강을 잃는 이동성의 악순환이었습니다. 첫 낙상 이후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조심해야지. 계단은 피하고 밖에 나가는 것도 줄여야겠어. 누가 들어도 그럴듯하고 이성적인 판단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수많은 어르신들이 점점 약해지고 무너지는 진짜 이유입니다. 조심하려고 움직임을 줄이면 근육이 빠르게 약해지고 균형 감각도 흐트러지며 결국 더 쉽게 넘어지게 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김서현 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 외출을 줄였고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만 타고 점점 더 움직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주가 다가와 안아달라고 하는데 6kg짜리 손자를 안아 올릴 수 없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무릎이 떨리고 허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죠. 병원에서 측정한 근육량은 85세 평균에 가까웠습니다. 의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처럼 가만히 계시면 1년 안에 혼자서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어질 겁니다. 그 순간 김서연님은 깨달았습니다. 조심한다는 이름으로 나는 나를 서서히 죽이고 있었구나. 그가 다시 걷기 시작한 건 아주 작은 루틴에서였습니다. 이름하여 333 운동. 양치하면서 균형 운동 3번, 한 발로 서 있기, 세면대를 잡고 앉았다 일어서기, TV 볼 때 간단한 근력 운동 3가지, 의자에서 일어나기, 가벼운 스쿼트, 종아리 들기, 자기 전 유연성 스트레칭 3분, 허리 숙이기, 무릎 당기기, 발끝 터치. 첫날은 5초도 균형을 못 잡았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마다 무릎이 덜덜 떨렸습니다. 하지만 4주 뒤 한 발로 30초 서기에 성공했고 3개월 만에는 손주들과 함께 하이킹도 갈 수 있을 정도로 회복했습니다.
특히 김서현 님이 놀랐던 건 근육은 나이와 상관없이 자랄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90세 노인도 12주간의 운동으로 근력을 2배로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는 시니어 피트니스 수업에 등록하고 주말마다 주민센터 댄스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건강만을 위한 게 아니라 함께 움직이는 즐거움도 느끼게 되었죠. 그는 이제 일상 속에서 근육을 기르는 습관을 실천합니다. 장 볼 때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직접 들고 TV 광고 시간에는 의자에서 스쿼트를 하며 요리 중에는 한 발로 서서 균형을 잡습니다. 처음에는 의지에 의한 실천이었지만 이제는 몸이 먼저 움직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그는 20kg짜리 바벨로 데드리프트를 하고 요가 수업에서 동료 어르신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골밀도는 12% 증가했고 그 사이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김서현님은 말합니다. 나는 안전하게 살기 위해 가만히 있었는데 그게 나를 가장 위험한 상태로 만들고 있었어요. 지금은 매일 내 몸을 조금씩 도전하게 해요. 작은 불편이 미래의 자유를 지켜주니까요. 혹시 여러분도 무언가를 조심하다가 움직임을 줄이고 계신가요? 아무리 작은 운동이라도 다시 시작해보세요. 낙상을 피하려면 움직임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움직일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제 김서현님의 여정은 다음 단계로 향합니다. 외로움, 즉 사회적 고립이 얼마나 건강을 파괴할 수 있는지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세 번째 실수를 극복한 김서현님은 점차 건강을 되찾았지만 여전히 무언가 허전했습니다. 몸은 가벼워졌는데 마음은 어쩐지 공허했습니다. 그가 마주한 네 번째 실수는 바로 사회적 고립, 즉 혼자라는 사실을 방치한 것이었습니다. 은퇴 후 김서현님은 그동안 바쁘게 살아왔던 삶에서 벗어나 조용한 평화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고요함은 침묵이 된 외로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할 일이 줄어들고 말보다 한숨이 많아지며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를 때가 많아졌습니다. 가끔 장을 보러 나가거나 약속이 있어 외출하면 괜히 말이 많아졌습니다. 마치 한참 숨을 참다가 겨우 숨을 쉬는 사람처럼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김서현님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이야기한 게 언제였지? 생각해보니 한참 전이었습니다. 그는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고 외로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하루 15개 비의 담배를 피우는 것만큼 해롭고 조기 사망 확률을 50%나 높이며 심지어 치매 위험도 2배로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김서현님은 다시 한번 변화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작은 인사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이웃에게 좋은 하루 보내세요라는 말을 건넸고 오래 연락하지 않던 친구에게 안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후 그는 근처 도서관의 독서 모임에 참여하고 지역병원의 기념품 매장에서 주 1회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처럼 혼자 있는 이웃 노인들과 함께하는 작은 차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3명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15명 이상이 모이는 금요일 친구들 모임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 활동을 통해 단지 외로움을 달래는 수준을 넘어 삶에 다시 목적과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들과의 소소한 대화, 함께 웃는 시간, 서로를 걱정하는 그 따뜻한 관계가 무기력함과 불안을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혈압이 15포인트 떨어졌고 약 없이도 기분이 안정되었으며 기억력도 분명하게 좋아졌습니다. 언어력이 향상되고 대화 중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던 증상도 사라졌습니다. 김서현님은 지금 매일 연락하는 3명의 친구, 매주 만나는 10명의 지인, 매달 참여하는 독서 모임과 봉사활동을 통해 균형 잡힌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건강한 식사와 운동이 몸을 지킨다면 사람은 사람으로부터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김서현 님이 극복한 5번째 실수는 바로 기억력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김서현 님도 손녀의 생일을 잊어버리고 자주 깜빡깜빡하면서 이젠 나도 늙었구나 하고 체념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연히 접한 한 신경과학자의 말을 통해 기억력은 훈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뇌는 평생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들 수 있고 적절한 자극과 반복 학습을 통해 인지 능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는 매일 아침 기억력 훈련 앱으로 15분 게임을 했고 오후에는 스페인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인사말도 버거웠지만 6개월 후엔 스페인어로 커피를 주문할 수 있었고 1년 후엔 라틴 음악 가사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매일 일기 쓰기, 짧은 소설 읽기, 친구에게 배운 내용을 다시 설명해보는 연습 등을 통해 기억을 저장하고 꺼내는 능력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효과적인 훈련은 운동이었습니다. 하루 30분의 걷기 운동은 뇌의 신경생 성물질 분비를 증가시켜 기억력 향상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요가와 댄스를 병행하며 김서연님은 머리와 몸을 동시에 사용하는 습관을 들였고 그 결과 인지 테스트 점수가 6개월 만에 40% 향상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이가 드는 건 막을 수 없지만 뇌가 녹슬게 둘 필요는 없잖아요. 배우는 걸 멈추는 순간 진짜 늙는 거예요. 이제 김서연님은 75세, 약은 단 하나만 복용 중이며 활기찬 모임을 이끌고 매주 온라인으로 중남미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는 단지 건강을 되찾은 게 아니라 삶 전체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안전하게 살려고 움츠러드는 대신 계산된 모험을 선택해요. 운동도, 대화도, 공부도 다 미래의 나를 위한 투자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대신 나는 지금 내 삶을 다시 설계하고 있어요.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김서현님은 한 가지 질문을 남깁니다. 당신이 오늘 당장 바꿀 수 있는 작은 습관은 무엇인가요?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한 잔 더 많은 물을 마시고 계단을 한 층만 더 오르고 오래 연락하지 않은 친구에게 안부를 묻는 것. 그 작고 조용한 행동들이 당신의 90번째 생일을 웃으며 축하할 수 있게 해줄지 모릅니다.